만약 당신이 50이 넘어서도 여전히 누군가가 내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 라는 생각을 품고 있다면 나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고통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 이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아주 오래요. 한 세기를 조금 넘나들며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의 젊음과 중년 그리고 노년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교수님, 왜 어떤 사람은 노년에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불안해하나요? 그 질문에 나는 돈에 많고 적음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유무로도 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차이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누구의 말을 믿으며 살아왔는가? 젊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지요. 부모를 믿고 스승을 믿고 친구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 믿음 덕분에 우리는 버티고 견디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로 들어서면 그 믿음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후라는 것은 희망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현실로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많은 노년을 보았습니다. 연금이 적어서 힘든 사람이 아니라 믿었던 말이 무너져서 삶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 사람 말이 틀릴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하지만 인생은 우리의 선의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약속의 진심만으로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노후는 특히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는 시간이 돈보다 먼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노후의 실패는 대부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오늘 당신을 겁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비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쯤은 고개를 들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말을 믿고 있습니까? 당신의 노후에 대해 가볍게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괜찮아질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나중에 다 방법이 있어. 이 말들은 듣기에는 참 따뜻합니다. 젊을 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당신의 노후를 대신 살아줄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평생 교육자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보았고 그 제자들이 다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사람들은 대체로 나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가는 늘 자신이 치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특정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사회도 아닙니다. 그저 노후만큼은 남의 말 위에 세우지 말라는 아주 오래된 삶의 교훈을 다시 꺼내놓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어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평안은 운이 아닙니다. 재능도 아닙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자기 삶의 중심을 지킨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세 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들은 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가까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 순간 당신의 노후 계획은 조금씩 아주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노후는 돈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내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본 노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더 깊이 삶을 흔드는 것은 누구를 믿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후반을 지켜보며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늘 같은 유형의 사람을 믿었고 비슷한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조용히 꺼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유형, 내가 나중에 책임질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 이 말은 대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 조카일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이 평생 아껴온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놓입니다. 그래도 헛살진 않았구나. 내가 베푼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감정은 아주 인간적입니다. 나 역시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말이 거짓이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그들은 그 순간만큼은 진심입니다. 문제는 인생이 그 진심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것은 말처럼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 감정까지 모두 포함된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무게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자기 인생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노후의 약속은 점점 마음 한구석으로 밀려납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는 괜찮다, 나는 적게 써도 된다고 말하며 자기 돈을 자식에게 내어주고 자식은 지금은 힘들어서 라는 말로 부모의 필요를 미루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서 사랑은 남아있지만 저놈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노후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를 꺼낼 때 눈치를 보게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노후 준비란 자식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자식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두 번째 유형, 돈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품이 좋고 말이 부드럽고 삶을 넓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마음이 부자면 됐지. 돈 때문에 사람 망가지는 것보다 낫다. 이 말들에는 분명히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위험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을 노후에 대한 준비를 미루는 이유로 사용할 때입니다. 나는 평생 철학을 가르쳤지만 동양의 어떤 사상도 노후의 가난을 미덕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청비는 선택일 수 있지만 무력은 미덕이 아닙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아프면 참고 불편해도 참아야 하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편하니까.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 기본적인 안전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요. 그들에게 돈은 당장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후에서 돈은 선택권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아직 세 번째 유형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더 달콤한 말로 당신을 유혹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천천히 이어가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도 혼자는 아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가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수많은 노년을 지켜보며 조용히 마음에 새기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노후는 외로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곁에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가장 깊어집니다. 나는 노년에 가장 힘든 감정이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니라 미안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 해도 될까? 이 부탁을 해도 될까? 괜히 짐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 삶은 생각보다 사람을 빨리 늙게 만듭니다. 나는 어느 노인의 이야기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평생 부지런히 살았고 자식에게 부족함을 주지 않으려고 자기 노후 자금까지 모두 써버린 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분의 노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식과 함께 살았고 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은 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나는 하루에 한 번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굶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후에서의 가난은 자기 욕구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어컨을 켜고 싶어도 전기 요금이 걱정되고 병원에 가고 싶어도 비용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때 사람은 자기 몸보다 타인의 시선을 먼저 살핍니다. 나는 이것을 노후의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말을 줄이게 되고 요구를 삼키게 되고 감정을 접어두게 됩니다. 이 침묵은 하루 이틀이면 끝나지 않습니다. 몇 년 혹은 남은 생 전체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그래도 희생은 미덕이잖아요. 젊을 때의 희생은 삶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정을 만들고 자식을 키우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러나 노년의 희생은 종종 아무도 키우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조금씩 줄여나갈 뿐입니다. 동양의 오래된 사상에서는 자기 몸과 마음을 함부로 쓰는 것을 지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은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후가 되면 스스로에게 가장 인색해집니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후에 겪는 고단함은 전생의 업보라기보다 평생 동안 자신을 뒤로 미뤄온 습관의 결과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삶의 에너지가 빠르게 마릅니다. 원망 때문이 아니라 선택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가장 조용히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숫자보다 감정을 먼저 떠올립니다. 당신은 노년에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까? 미안함으로 시작하는 아침과 담담함으로 시작하는 아침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택의 이야기로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실패가 아닙니다. 작은 침묵이 오래 쌓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침묵을 멈추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일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평온한 노년을 맞이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더 할까 보다
무엇을 그만둘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50을 넘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 들고 모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관계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성실함이 아니라 자기 소진에 가깝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더 많이 벌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삶의 중심을 다시 자기 쪽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우선 자신의 재정 상태를 모두에게 투명하게 드러내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과 노출은 다릅니다.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특히 가족일수록 돈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돈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경계 없는 돈이 관계를 망칩니다. 다음으로 버려야 할 것은 미안함으로 사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필요 없어. 이 말들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반복되면은 자기 삶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주문이 됩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대단한 사치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은 돈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또한 이제는 언젠가라는 말을 입에서 떼어낼 때입니다. 언젠가 준비하겠다는 말, 언젠가 정리하겠다는 말, 언젠가 나를 위해 쓰겠다는 말은 대부분 실현되지 않습니다. 노후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재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기억력이 예전과 다르다고 느끼는 순간, 그때가 바로 준비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계를 줄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모임에 나갈 필요도 없고 모든 부탁에 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당신의 불안을 자극하며 지금이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잃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남은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를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앉을지, 누구를 만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연습이 쌓이면 큰 결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노후의 존엄은 돈의 액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왔는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집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은 만큼 가벼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태도 하나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나는 이 말을 마지막 조언이라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살아온 사람이 조용히 건네는 안부 인사쯤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젊은 날의 선택, 중년의 태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해왔습니다. 노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노후를 남의 말에 맡긴 채 살아온 시간이 두려운 것이라고요. 당신의 곁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당신을 걱정해 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관계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 대신 늙어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마지막 시간을 대신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만큼은 반드시 자기 손 안에 있어야 합니다. 돈이 많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크고 화려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오늘의 나를 내일의 나에게 넘겨줄 수 있을 정도의 준비와 태도는 필요합니다.
나는 평생 많은 강단에 섰고 수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마음에 오래 남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요? 그 질문에 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은 없습니다. 다만 덜 흔들리는 삶은 있습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노후는 없지만은 덜 불안한 노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말보다 자신의 판단을 조금 더 믿는 것, 미안함보다 존엄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지금의 평안을 미래의 희망과 바꾸지 않는 것,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나는 이 나이가 되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늙어가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는데 익숙해지면서 약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큰 결심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인생을 바꾸겠다고 다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한 가지 정도는 스스로를 위해 선택해 보십시오. 그것이 작은 저축이든 불필요한 약속을 거절하는 일이든 혹은 나는 괜찮다라는 말을 삼키고 이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선택들이 쌓이면은 노후는 생각보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노후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삶의 속도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더 느리게 걷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적게 소유하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남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평생 살아온 그 삶의 무게를 마지막만큼은 스스로 품으십시오. 그러면 돈이 조금 부족해도 사람이 조금 멀어져도 마음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수많은 노년의 얼굴에서 보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눈빛, 서두르지 않는 말투,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담담한 책임감,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인간의 품격입니다. 당신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노후를 자기 손으로 다시 불러들이면 됩니다. 그 선택 하나면은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평온해질 것입니다.